방금 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가지 변화가 조용히 일어난 상황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비트코인 비축 법안, 그 법안의 이름이 갑작스럽게 바뀔 예정입니다. 새 이름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빠져버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며칠 안에 백악관에서 상당히 큰 발표가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겠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이 타이밍에서 법안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뺀 건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가 들고 있는 리플 XRP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지. 요즘 시장만 보고 있으면 답답한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서 리플 XRP까지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는 모습이고, 이런 시장이 며칠만 이어져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러다가 내가 가진 XRP는 또 소외가 되는 건가? 사실 이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그 답답한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4월 2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2026이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그 자리에 미국 정부의 핵심 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백악관, SEC, CFTC,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정부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책임자 패트릭 위트 측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몇 주 안에 비트코인 비축에 관련된 엄청난 발표를 하겠다라고요. 그리고 발표 시점이 바로 코앞이란 뜻인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같은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공화당의 닉 베기치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발표를 남겼고, 추진 중이던 법안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요. 원래 이름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었었는데 영어로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 스트래티직 리저브 액트였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아메리칸 리저브 모더니제이션 액트로 바꾼다라고 해요. 우리말로 옮겨봤을 때 미국 비축자산 현대화 법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려가지고 ARMA 법안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멈춰가지고 이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새 이름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비축자산이라는 더 넓은 표현이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단어 하나가 빠지면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근데 법안의 범위가 비트코인이라는 한 가지 자산에서 더 넓은 자산군으로 열린다는 시도로서 읽히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진짜 의미를 보려면 한 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작년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이 하나 있는데요. 그 행정명령의 정식적인 제목을 직접 한번 보자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그리고 미국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의 설치,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이 하나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이 또 하나. 출처는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정말 단순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을 따로 모아두는 별도의 창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끼리, 또 다른 자산은 다른 자산끼리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행정명령은 이 스톡파일을 만들겠다는 사실까지도 명확히 적었고, 다만 그 안에 정확히 어떤 코인을 담을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비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추론의 영역인데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압수 같은 것들의 절차로서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었죠. 그 중에 XRP가 포함될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가 않았었고, 이런 부분들 발표 시점에 다시 보셔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같은 4월 27일 같은 자리에서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런 발표를 해요. 몇 주 안에 토큰화, 증권화에 대한 혁신적인 면제를 시작하겠다라고요.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또 발표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8월까지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정리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리플 XRP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백악관, SEC, 그리고 미국 의회, 이 세 가지 곳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종목만이 아니라요.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다는 뜻이고, 단순하게 비트코인 비축 발표 한 건 정도가 아니라요. 그 뒤에 깔려있는 제도 정비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흐름들이 XRP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흐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주 안에 백악관에서 비트코인 비축 관련된 후속 발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발표가 일단 비트코인 자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ARMA 법안, 이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윤곽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8월달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 XRP의 법적 지위가 한층 더 분명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책의 시간표가 이미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악관 발표가 몇 주 안에, 클래리티 법안은 8월달 통과 목표, 그리고 ARMA 법안은 곧 재발의가 되는 이런 굵직한 일정들이 줄지어 서 있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근거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발표 내용이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이름이 ARMA로 바뀌었고요.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비트코인과 별도의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이 이미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SEC, 의회가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번 이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XRP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단기 가격보다도 이 제도의 큰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시점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이 백악관 발표 이후에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를 만한 자산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요. 한 가지 안 좋은 매매 습관, 이 몰빵 투자만 부디 조심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리플, XRP 이렇게 좋은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5,000원에서 1,800원까지 이렇게 하락할 거다.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겠죠. 하락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대비하려면 시장이 언제든 하락을 하고 또 그 하락한 가격에서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리플이 이미 5,000원 심리적인 고점 부근을 넘겼었는데도 그냥 상승할 거다 이런 생각만으로 매수를 하시면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버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중 조절만 신경 쓰셔도요. 시장이 정말 무섭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